동기부여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해? 마음을 바꾸면 뭐해?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준비되면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지 하고 저는 바로 움직여요. 고민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길어지면 몸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제가 깨달아서 뭔가 해봐야지 하면 일단 하자.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저는 바뀐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시작하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내가 경험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단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박수영 선생님인데요. 이번에 나는 얼마짜리인가 베스트셀러로 막 올라가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책인데, 책 자체가 여러분들께 주는 인사이트가 너무 커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얼마짜리인가. 제목 되게 자극적이죠. 이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현실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일독을 권합니다. 자, 박수영 선생님, 우리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는 얼마짜리인가를 집필한 저자 부쿠부쿠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캔 대학 14기에 또 등록을 해서 같이 김 교수님이랑 공부도 하면서 등록한 날에 이제 집필을 좀 시작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이 결례되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되게 맑고 풋풋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 이 뺀질뺀질 지식인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칭찬입니다. 이런 분한테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글이 나와요. 박소영 선생님은 부사관 출신이세요. 작년 7월에 군대 생활 몇 년 했죠? 13년 정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중사까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작년 7월에 관뒀고, 첫 책은 군대 생활 하면서 썼고, 그다음에 이 책은 전역을 하시고 지금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쓴 책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부사관 그러면 좀 뭐랄까 막 엄청 지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는 한국 사회에서 아니잖아요. 물론 이거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이미지라기보다는 근데 제 부사관들 중에서도 이제 선배들 보면은 뭐 진짜 똑똑한 사람도 진짜 많고, 물론 이제 그 어느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능력이나 그런 거는 되게 많은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사관이라는 그냥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몸을 쓰고 뭐 훈련을 하고 이렇게 몸을 위주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뭐 머리가 좋고 뭐 총명하고 솔직히 이런 이미지는 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아무래도 직업이 이제 부사관이다 보니까 그래, 나는 이제 체력 위주로 그런 훈련 위주로 이렇게 지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한 권의 책을 접하면서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머리를 쓰고 남들한테 내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돼서 제가 작가라는 꿈을 좀 그때부터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몸을 쓰고 자기 몸을 느껴야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박 선생님의 부사관으로서의 경험이 현재 작가로서, 그냥 작가가 아니야, 초스피드로 성장하는 작가로서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동력, 그게 몸을 움직였던 13년에 의해서 저는 축적됐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로 성공을 하셨냐면 블로그. 네, 이 미친 성장을 했죠. 네, 블로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고 현재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 블로그 시작을 이제 100일 100장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좀 가입을 해서 100일 동안 100장의 글을 쓰는 걸로 해서 아이디를 제가 23년도 아마 7월쯤에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웃수가 뭐 한 100명에 뭐 읽어주는 사람 12명 뭐 이랬었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어느 정도 글을 좀 쓸 줄 알게 되니까 포스팅 개수를 좀 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랑 비슷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내가 글은 잘 못 써. 일단 매일 하나씩 올리는 정도 수준까지 내가 성장해야지 하고 블로그를 시작을 했다가 어느 타이밍인가 포스팅 수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높이셨어요? 처음에 1개를 하다가 이제 3개로 높였다가 한 개라는 게 무슨 단위예요? 1개의 포스팅. 예. 그러니까 글이 한 500자 이상? 예, 요 정도를 하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네, 하루에 1개만. 헐. 그럼 하루에 3개씩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3개씩에서 5개, 8개로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네. 부하 씨랑 비슷한 타입이네. 맞습니다. 우리 부하 씨가 인스타를 일단 엄청 컸잖아요. 뭐 다른 채널에서도 엄청 컸지만 이분은 사랑의 개수, 사랑의 빈도를 높이신 분이에요. 특히 이제 인스타에서 하루에 한 10개쯤 올리셨을걸요?
그것에 의해서 지금 10만이 훨씬 넘는 그런 팔로워를 갖게 되는데 네. 박 선생은 블로그를 그런 식으로 하신 거네요. 네, 블로그 개수를 좀 늘려보자. 내가 더 많이 써보자 해서 그때부터 하다가 지금은 한 11,000명 정도를 가진 블로그로 이제 성장을. 이웃이 지금 10,000명이 넘었네요, 네, 드디어. 넘었습니다. 어. 예, 작년 9월에 이제 딱 넘었습니다. 많이 포스팅을 한 다음에 생긴 현상이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문자나 유입자 수가 확실히 이제 하나를 올렸을 때보다 더 많아졌기도 했고 이제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좀 더 내가 글을 쓸 때 이제 생각하는 사고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아. 네, 하나의 뭐 물건이나 다른 걸 보고 아, 이거를 통해서 내가 한번 써보자 하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계속 개수를 늘려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떠한 뭐 상황이나 그런 물건을 봐도 이거 내가 글로 쓸 수 있겠는데 예, 주변을 이제 글감으로 볼 수 있는 약간 눈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뭐 감각하고 하는 것이 그냥 휙휙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박성영 선생님은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시야를 넓히고 넓힌 시야에 의해서 글감들이 마구 주워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처음에는 초보적이지만 반복해서 쓰는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의 능력을 키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방법이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시야가 어떻게 넓어졌어요? 시야가 저희가 이제 경험에는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하는 직접 경험 그리고 내가 그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를 간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독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독서를 하면서 시야가 정말 넓어졌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에서만 판단하던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성공 스토리, 간접 경험들을 보면서 이런 길도 이제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여기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니까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라면서 저의 이 세계관이 되게 넓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5개까지 블로그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상태니까 10,000명의 이웃을 갖게 되고 사실 그 블로그가 어찌 보면 한 1년 반 정도의 박 선생님의 삶 그 자체인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거 블로그 포스팅 내용 하나만 소개해 줄까요? 제일 처음에 썼던 글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100일 100장 이제 다짐 글을 썼었는데 제가 그때 23년도 7월쯤에 이제 처음에 쓴 게 뭐냐면 나는 100일 동안 진짜 무조건 100장을 쓰겠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실행력이 좋고 사람들이 추진력이 좋다고 알지만 그때는 되게 게을렀었어요. 뭔가.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으름, 뭐 실천력, 포기 같은 거에 대해서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그런 글을 계속 쓰고 싶고 반드시 자기 개발 작가가 되겠다라고 포스팅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1년 뒤에 첫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의 힘이라는 게 보통 자기 개발 서적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는 게 직접 글로 써라 목표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힘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23년 7월에 쓴 모든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구나. 네, 그 포스팅이 좀 기억이 나요. 사실 블로그와 관련해서는 이웃수를 늘리고 또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글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몇 자 정도가 적당하고 사진은 몇 퍼센트 넣는 게 좋고 이런 룰이 있지 않습니까? 박 선생님 그런 룰을 엄청 중시했습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절대 중시하지 않았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건 마음을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이 진정성이 몸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지 않으면 사실 내용을 가지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 선생님 지금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마음속 깊은 데서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 느껴지셨죠. 이게 어찌 보면 블로그의 핵심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야를 넓히고 관찰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소재가 이제 떠올랐을 때 거기에 대한 박 선생님의 생각을 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이제 글로 쓰는 게 몸에 딱 붙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그렇게 글쓰기가 어려운데 네, 맞아요.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그 전에 한 200~300권을 읽었어가지고 한 달에서 한 달 반까지는 좀 쉬었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머리에 인풋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되게 쉬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짜 글감이 딱 하고 신기하게도 하루 만에 뭔가 탁 사라진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에너지를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채워넣자. 다른 책들을 한 번 더 읽어보자. 이제 더 많은 독서를 하면서 글을 더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충분해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정말 가슴에 확 와닿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가 빨리 성공하려고 나를 브랜딩하는 방법, 그 다음에 SNS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구성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뭐 조회수 왕창 올라갑니다. 뭐 이제 이런 룰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글들을 기계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박수영 선생님은 내가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 할 말이 이제는 없어졌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경험하고 책을 읽고 하는 걸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할 말을, 자신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히 독서를 통해서 꽉 채워넣고, 채우면 양질전화, 그것이 글이 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만에 10,000명의 이웃을 과 이제 소통하는 그런 블로거가 될 수 있었고, 또 책을 이렇게 요번에 낸 책까지 2권의 책을 그 짧은 시기에, 전문이 아니세요. 그냥 부사관으로서 군대 생활 13년 했던 분이 1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렇게 큰 변화를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인스타 얘기 또 가볼까요? 네. 인스타도 꽤 성장을 하셨네요. 네, 지금 인스타가 한 2.5만 명 됐었는데. 우리가 모두 부러워하는 나는 왜 인스타 팔로워가 2,000명에서 꼼짝 안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박 선생님 언제 시작하셔서 어떤 단계가 되니까 팔로워들이 늘어납니까? 제가 인스타를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 1월이었어요. 네, 작년 1월에 저도 한 500명 이렇게 그냥 친구들 뭐 이렇게 지인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나도 인스타그램을 한번 해보자. 그냥 블로그에 어쨌든 긴 글을 써왔으니까 뭔가 그 블로그 글을 좀 함축해서 요약을 해서 짧은 글들로 인스타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인스타그램이 생각보다 게시글보다는 릴스가 조금 더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글을 통해서 릴스로 한번 만들어 볼까? 그때부터 릴스를 저도 약간 양질 전환처럼 한 20분마다 한 번씩 올렸던 것 같아요. 글은 계속 제 안에 쌓여 있었으니까 블로그 글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도 보고 저는 이제 릴스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300개씩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그 릴스의 동영상이 나올 때까지 한 8시간 동안 방에서 꼼짝 않고 릴스만 계속 만들어 봤어요. 동영상 제작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제가 원하는 영상 하나 딱 띄워놓고 오늘 이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나올 때까지 나는 잠을 안 자겠다 해서 진짜 몇백 개를 만들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걸 터득하고 나서 그때부터 릴스를 이렇게 올리니까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이제 1만 명이 바로 되더라고요. 지금 터득을 하니까 라는 표현을 박수영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이거는 몸으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면 일종의 패턴 같은 게 정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내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가는구나. 얘가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결국은 이 패턴인데 뭐 여기서 뭘 주의하고 뭐 등등, 이게 이제 박 선생님의 몸에 붙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일반적으로 일반론화합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요. 물론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박수영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자신의 것으로 몸에 붙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팔로워 1만 명 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8시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3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자고요. 패턴 배워가지고선 거기에 탁탁 맞춰서 릴스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의 진정성을 태우는 것에 중심을 두고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따라서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 자기의 패턴이 주어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방법론으로 가르쳐 주는 게 부분적으로 도움이 아마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간 다음에 계속 하셨어요? 그러기엔 너무 피곤했을 것 같은데. 10,000명이 넘어가고 나서는 두 번째 책 GP라는 시기랑 좀 맞물리면서 이제는 뭐 게시글로 좀 하자. 릴스보다는 어느 정도 제가 인스타그램이 좀 안정권으로 왔다고 이제 생각이 돼서 이제는 책을 집필을 해야 되니까 책을 집필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좀 뭐 다른 데 올려서 뭐 캡처를 해서 올리자라고 좀 방식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텍스트 컨텐츠 위주 네. 인스타로 바꿨는데 그 뒤에도 쭉쭉쭉 성장해서 벌써 2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의 경우도 성공한다는 걸 아시게 됐네요. 아, 네, 맞습니다. 보는 시간 좀 되게 짧잖아요, 인스타그램은. 그러니까 너무 긴 글보다는 좀 함축해서 내가 이 짧은 문장에 과연 그 메시지를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연습을 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연습을 쭉 하니까 예, 텍스트를 통해서도 게시글의 어떤 조회수나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진화하시게 되면 소위 원소스 멀티 유즈라 아,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책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블로그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조금 변형하고 또 사람들의 시간대별로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글의 색깔이 다르니까 아, 네, 맞습니다. 시간대별로 조금 변형하기도 네. 하고 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원소스 멀티 유즈를 했기 때문에 블로그, 인스타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얘기를 다 하고 동의를 해주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공유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박사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 책을 2권 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두 노력을 번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첫 책 때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사실 첫 책을 집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2번 다시 책은 집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고 그때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도 하고 막 일주일짜리 훈련 나가기도 하고 이러면 또 원고가 밀려버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게 또 신기한 게 또 한 권의 책을 집필을 해보니까 글의 어떤 구조가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2번째 책을 집필할 때는 첫 책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예, 좀 집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책 2권씩 내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저도 지금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외람된 얘기지만 25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네. 글 쓰는 게 직업이었던 사람이 저서를 1년에 2권 내는 거하고 박소영 선생님처럼 글이란 걸 써본 적이 없는 심지어는 독서도 거의 안 했던 이런 사람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인스타 블로그에 스타덤으로 지금 올라가셨고 책도 2024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2024년에 두 권을 2권을 내신 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자, 잠은 얼마나 주무세요? 잠은 근데 저도 잠을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길게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한 8시간 이상은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을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대신 이제 일어났으니까 잠에 들기 전까지는 계속 글을 쓰자. 2번째 책까지 내시고 나니까 네. 글을 쟁일 쓰고 있는 박 선생님 스스로가 네. 어떻게 느껴져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어쨌든 삶이 완전 다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하고 뭐 웹소설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제가 뭐 스레드도 또 하고 트위터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트위터도 지금 19,000명 정도 또 됐는데 그래서 많은 게시글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올리려면 또 독서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거를 좀 병행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제 좀 성장하는 네, 그런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이 잠을 8시간 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 뭐야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주관적 시간이라고 칭하는데 잠을 충분히 자야 우리의 육체적인 효율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깨어 있을 때 박 선생님의 밀도 있는 시간 사용 이게 이제 주관적인 시간을 사용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너무너무나 멋지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그와 관련된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실행력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자기계발의 또 하나의 그 스타일이 마음을 바꾸고 네. 결심을 잘해야 돼.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엄청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소영 선생님은 이 책의 1장에 실행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어요. 사실 동기부여가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마음을 바꾸면 뭐해? 몸으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성과를 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일부의 제목을 보고 저는 훅 하고 마음에 들어왔어요. 네. 실행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준비되면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지 하고 저는 바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고민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길어지면 몸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걸 제가 깨달아서 뭔가 해봐야지 하면 일단 하자. 네, 그래서 실행은 일단 하자라는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저는 바뀐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시작하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내가 경험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계획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실행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계획을 좀 수정하고 네. 예,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행은. 우리 아이캔 대학에서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퍽 실행. 생각나면 퍽 하고 먼저 몸부터 움직이세요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이제 비커밍의 개념하고 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기도 실행을 하면서 동기가 새로 생성되고 또 다양화되기도 하고 강도도 높아지기도 하고 네, 또 계획이라는 것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러프한 계획, 그러니까 방향성을 설정은 하지만 퍽하고 실행해서 움직이면서 계획이 구체화되고 일부 변경되고 동기가 없어서는 안 되고 계획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거는 퍽하고 실행한 것에 의해서 더 성장 발전해서 이 모든 게 융합돼서 실행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로직을 여기에 자신의 실제 경험과 믹스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계발서에서 자꾸 마인드 이쪽 보지 말고요. 이 책에서 다루는 것과 같은 우리 나는 얼마짜리인가에서 제일 앞부분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실행의 힘,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 퍽 실행하세요. 이 부분 책 읽으면서 여러분들 잘 배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선생님만큼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도 사실 한국 사회에 저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반열에 서셨어요. 네. 그런데 이 책에 변화를 하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절절하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뭘 버리고 뭘 취해야 우리가 실제로 변화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변하기 위해서는 뭘 버릴지가 좀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24시간밖에 없는데 원래대로 하면서 내가 변화하겠다는 것은 내가 원래 하고 있는 것에 편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편하게 지냈던 것들, 뭐 퇴근해서 쉬고 놀고 뭐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지금부터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태까지 원래 사용했던 시간에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저한테 독서였고 글쓰기였습니다. 네. 친구 관계는 어땠어요? 친구 관계도 네 좋았어요. 친구 관계도 좋았고 그때 군 생활을 할 때는 지역 이동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고향 친구들을 좀 만나기는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끌려다니는 친구 관계 같은 게 사실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비하거든요. 네. 또 거기에서 좀 좋지 않은 경험이 생기면 그게 또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놈의 자식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일상을 또 망가뜨려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은데 관계 정리도 자연스럽게 꽤 되셨겠네요. 아, 네. 관계 정리도 자연스럽게 정말 많이 됐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일단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환경도 좀 변화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원래 책을 안 읽었었으니까 블로그에는 책을 읽고 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좀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까 만나는 장소가 바뀌고 시간을 사용하는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저라는 사람도 점점 더 바뀌더라고요. 성장의 사실 가장 빠른 길, 그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환경, 그 다음에 자기의 시간 쓰는 방식들 등등을 다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된 결과가 오는 것을 박사님 직접 이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이 책의 4부에 되게 재밌는 제목이 나와요. 실패로부터 배우기인데 박사님 경우에는 어떤 거였어요?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제 실패로부터 배우기라고 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실패를 되게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만이 결과가 아니고 나쁜 결과도 결과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좋은 결과만 바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많은 실패들 덕분에 그 실패를 2번 번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진급에서 이제 실패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만약 그때 진급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책을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 뭐 고통과 아픔을 글쓰기로 이제 승화하면서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진급을 했으면 아마 또 그냥 이렇게 진급해서 또 군 생활을
그냥 계속 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근데 거기에서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 실패로부터 내가 뭔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으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실패는 단지 내가 예상한 결과가 아닐 뿐이다. 예. 예상한 결과로 나오게끔 계속 해보자. 이 책의 이제 톤을 제가 아까 쭉 보니까 굉장히 짧은 문장에 아주 설득적인 표현들을 팍팍 쓰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누구도 나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 오직 스스로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한다. 과거 실패의 경험, 주변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나는 절대 성공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정해준 사람은 없다. 너무 쉽게 어떤 얘기인지가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도 박사님처럼 반복해서 쓰시고 진심을 다해서 쓰시면 이런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글을 쓰면 뭐 당연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서 네. 판매 부수도 높아지겠죠. 첫 책도 아마 초기에 벌써 2쇄, 3쇄를 찍는 그런 성과를 얻으셨는데 네, 이 책도 지금 반응이 좋은 편이죠? 네, 이 책도 지금 2세를 곧 들어갈 것 같다는 이제 연락을 출판사로부터? 네, 네. 맞습니다. 받았습니다. 자, 첫 책은 사실 왕창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책은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고, 둘째 책을 낼 때는 조금 의미 부여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첫 책 때는 저도 이제 책 집필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보니까 좀 되게 엉성했다? 예, 제가 봐도. 두 번째 책은 뭔가 메시지를 좀 확실하게 좀 담아보자. 그리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집필하자.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책의 뭐 인세나 이런 것도 다 그냥 기부하기로 이미 다 결정이 나서, 그래서 아,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런 책도 뭔가 누군가는 내 메시지를 알아봐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책은 집필하는 이유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집필하시면서 판매 부수 목표 같은 거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첫 책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냈다는 거 의의를 좀 뒀었고, 두 번째 책은 한 10,000부, 네, 10,000부를 한번 찍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좀 집필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선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책을 내실 때는 책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라서 그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책 낼 때부터는 이제는 전문가예요. 스스로 프로페셔널한 작가라는 입장에 서서 대중서를 내면 10,000부는 내가 팔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목표와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설계해서 내용도 채우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글쓰기에 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부 말씀이 잠깐 들어갔는데요.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사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는 그 일에 너무 감동하고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도, 우리 삶 전체가 더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용어로 하자면 이타성인데요. 남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박사님의 삶 속에 확 집어넣으면서 인생이 확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돕는 일이다 라는 게, 제가 이제 고명환님 고전이 답했다를 읽다가 이게 진짠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첫 책이 좀 잘 된 이유도 그동안 이제 그러한 관계들을 좀 잘 유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도와줬다라는 느낌이 나서, 두 번째 책은 나의 이익을 다 한번 버려보자. 나의 이익을 다 버리고 첫 인세가 원래 제일 많이 받잖아요. 첫 인세를 전부 취약계층에 기부를 하자. 남을 위해 보자. 그러면 이 책도 뭔가 남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그 생각과 거의 동일하게 이 책도 지금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걸 봐서, 아,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남을 위한 이타성을 가지면은, 제가 뭐 책을 매개체로 해서 지금 살고 있지만 다른 일을 하더라도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한 성공을 먼저 하게 해주자. 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목적을 달성하기 먼저 도와주자. 뭐 기간은 언제가 돌아올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요즘에 거의 피부로 와닿을 만큼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 나름의 어떤
특징 속에서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게 박 선생님을 현재 유지하는 아주 큰 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 특장을 전제로 해서 글쓰기라는 전문성의 영역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실행 과정에서의 성실성, 집요함, 집중력 이제 이런 것들을 발휘하시고 그러면서 현재 몸에 갖춰진 능력을 가지고 작가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것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웹소설을 지금 또 같이 쓰고 계세요. SNS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엄청난 성과를 1년 반 만에 좀 내실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께 받을 수 있는 큰 교훈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몸으로 여러분들께 전해주신 것 같고요. 김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에게 특히 글쓰기나 또는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 무엇이든 좋으니까 쭉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불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시도를 해야 실패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돼서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 불완전한 어떠한 시작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자신만의 뭐 일을 하던가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또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직관이란 개념이 있다면 저는 직관을 되게 따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뭐가 이게 좋다 뭐 이런 길로 가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고 뭐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지혜를 뭐 습득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해서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풋풋한 표정과 풋풋한 언어로 말씀을 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꽉 찼어요. 여러분들 아마 영상을 통해서 박 선생님께 많은 교훈을 얻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또 결심을 하게 되고 확실해 그거 하고 싶어지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요 나는 얼마짜리인가 이 책 여러분들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되니까 구매하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